이거 누가 치는 거예요? 아무나 앉으면 어떡해요? 이거 누가 치는 거예요? 아무나 앉으면 어떡해요? 서울 삼성동 그랜드 워커힐 호텔 크리스탈 연회장.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 20개가 따뜻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연회장 중앙에 놓인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은 그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소매가 손목보다 2cm쯤 짧았고 어깨선이 약간 처져 있었습니다. 구두는 오래되어 앞코 부분이 닳아 있었고 뒤축은 한쪽이 조금 더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그는 피아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아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호텔 이벤트팀 소속 여직원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검은 원피스에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박지원.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과 짜증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태수, 58세.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반쯤 회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여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시로 왔습니다. 회장님이요? 무슨 회장님이 기사님한테 피아노를...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박지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미 100여 명의 하객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몇몇은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김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들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어서 일어나세요. 정식 피아니스트 오기로 되어 있다고요. 김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정우진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62세의 성우그룹 회장은 키가 175cm 정도였고 회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비서실장 한명수와 전무 2명, 상무 3명이 따라왔습니다. 정우진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걸음걸이는 여유로웠습니다. 박지원은 황급히 그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직원 2명도 급히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정우진은 그들을 지나쳐 피아노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김태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태수 씨. 네, 회장님. 정말 괜찮겠어요? 정우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은 조용해서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긴장되죠? 조금은요. 정우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실장, 조명 좀 낮춰주세요. 네, 회장님. 박지원은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다른 직원이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고 그들은 무대 옆으로 물러났습니다. 김태수는 다시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연회장은 150명 정도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협력사 대표들, 은행 지점장들, 주요 거래처 임원들, 그룹 계열사 사장들. 오늘은 성우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이었습니다. 원래 예정된 피아니스트는 서울대 음대교수 출신의 유명 연주자였습니다. 그러나 2시간 전 그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손목에 타박상을 입어 연주가 불가능했습니다. 행사 책임자는 당황했습니다. 급히 다른 피아니스트를 섭외하려 했지만 토요일 저녁이었고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정우진에게 상황을 보고했을 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태수 기사 어디 있어요?
비서실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사님이요? 아마 대기실에 계실 텐데요. 불러오세요. 그분이 대신 치실 겁니다. 네. 회장님, 그게 무슨... 빨리 불러오세요. 정우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가 대기실에서 연회장으로 왔을 때 그는 상황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안 됩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에요. 태수 씨, 당신 서울예고 나왔잖아요. 대학은 못 갔어도 실력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35년 전입니다. 손은 기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김태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우진은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부탁입니다. 김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반 앞에 손을 올려놓았지만 아직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가락이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팔짱을 낀 채 5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테이블 3번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기사 아냐? 회장님 운전기사. 운전기사가 무슨 피아노를? 글쎄, 대타인가 보지. 말이 돼? 행사에 운전기사를 내보내? 테이블 7번의 한 여성이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는 듯 했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러지 마. 왜? 재밌잖아. 실례야. 테이블 12번에는 그룹 계열사 상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 명이 작게 웃었습니다. 회장님도 참... 쉿. 조용히 해.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스포트라이트 하나만 피아노를 비췄습니다. 김태수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김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가슴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펴서 건반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습니다. 검지, 중지, 약지. 그 손가락들은 35년 전 서울. 대학로의 작은 연습실에서 하루 8시간씩 건반을 두드렸던 손가락들이었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김태수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 1악장이었습니다. 첫 음이 공간을 채우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낮고 깊은 C샵 단조의 음이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조용했지만 명료했고 슬펐지만 고요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태수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왼손은 낮은 음을 반복적으로 연주했고 오른손은 그 위에서 멜로디를 노래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부드러웠습니다. 건반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쓰다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어깨는 음악에 맞춰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머리는 약간 숙여져 있었고 눈은 건반을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진은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을 잊은 듯 했습니다. 연회장 오른쪽 테이블 5번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이화여대 음대 출신으로 젊었을 때 피아노를 전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수준급인데? 옆에 앉은 남자는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 응, 터치가 정말 좋아. 저 사람 제대로 배운 사람이야. 운전기사인데? 믿기지 않아. 음대 나온 사람 같은데.
그녀는 말을 멈추고 연주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테이블 8번의 한 남자는 팔짱을 낀 채 김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서울대 철학과 교수였고 오늘 행사에 특별 초청받은 인사였습니다. 그는 클래식 음악 애호가였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김태수의 연주는 기교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제 속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그리움, 체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평온함.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피아노로 쏠렸습니다. 아까까지 그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 운전기사가 무슨 피아노냐고 속삭이던 사람들도 이제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김태수는 눈을 뜬 채 연주했습니다. 악보는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소리는 정확했습니다. 한음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템포는 안정적이었고 다이내믹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우진은 천천히 뒤를 돌아 가장 가까운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 1번 VIP석이었습니다. 그는 비어있는 의자 하나를 끌어앉았습니다. 비서실장 한명수가 다가왔지만 정우진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는 그저 앉아서 김태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2년. 정우진의 머릿속으로 시간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3월 15일. 그날 아침 회사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로운 운전기사가 배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은 김태수, 39세, 택시 운전 경력 5년. 그날 오후 김태수는 정우진의 사무실로 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은 헐렁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김태수입니다. 앞으로 수고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후 22년 동안 김태수는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정우진의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명절이든 주말이든 정우진이 출근하는 날이면 그는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9시, 늦을 때는 11시, 때로는 새벽 1시에도 그는 정우진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정우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임원들과 통화했고 거래처와 협상했고 때로는 화를 냈습니다. 그는 서류를 읽었고 보고서를 검토했고 메모를 했습니다. 가끔은 눈을 감고 잠들었습니다. 김태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항상 앞만 봤습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은 안정적이었고 운전은 부드러웠습니다. 정우진이 통화할 때면 차 안에 음악을 껐고 정우진이 자고 있을 때면 에어컨 바람을 약하게 줄였습니다. 정우진은 그의 이름 석자 외에 아는 게 없었습니다. 어디 출신인지, 가족이 있는지, 취미가 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22년 동안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태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운전을 했고 차를 깨끗하게 관리했고 항상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회장과 운전기사, 고용주와 피고용인. 그 선을 넘는 대화는 없었습니다. 월광 소나타가 2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왼손의 반주는 계속되었고 오른손의 멜로디는 더욱 애절해졌습니다. 테이블 15번에 앉아있던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왜 우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다만 그 음악이 가슴 깊은 곳에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테이블 22번의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결혼 40년째였습니다. 이 음악은 그들이 젊었을 때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정우진은 김태수의 뒷모습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 등, 그 어깨, 그 목덜미. 22년 동안 앞좌석에서 수없이 봤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태수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그 손가락들은 단지 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대해, 꿈에 대해, 포기해야 했던 것들에 대해. 연주가 5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월광 소나타 1악장은 약 7분 정도의 곡이었습니다. 이제 중반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봤지만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월광 소나타가 끝나갈 무렵 연회장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150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음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김태수는 손을 건반에서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3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김태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박수는 계속되었습니다. 정우진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김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그가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사람은 테이블 5번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이화여대 음대 출신인 그녀는 흥분한 표정으로 김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김태수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조금 배웠습니다. 조금이라뇨. 완벽했어요. 터치도 좋고 페달 사용도 정확하고. 혹시 콩쿠르 나가신 적 있으세요? 아닙니다. 에이, 겸손하시네. 어디 음대 나오셨어요? 김태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대학은 못 갔습니다. 여성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럼 고등학교는요? 서울예고요. 아, 그러시구나. 예고 나오셨으면 실력이 좋으실 만도 하네요. 그런데 왜 대학을? 가정 사정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태수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연주였어요.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의 백발 노인이었습니다. 월광 소나타를 이렇게 깊이 있게 연주하는 것을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연주에는 삶이 담겨 있더군요. 김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나는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 좋은 연주와 그저 그런 연주 정도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연주는 기술이 아니라 영혼으로 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몇 명이 더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칭찬을 했습니다. 사진을 같이 찍자고 했습니다. 김태수는 모든 요청에 정중하게 응했지만 표정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김태수는 연회장 한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정우진이 앉아있는 테이블이었습니다. 김태수는 정우진의 옆에 섰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공손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양손은 앞으로 모아 잡고 있었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우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태수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담담하고 정리되어 있었고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네. 차는 밖에 대기 중입니다. 식사 후 언제든 출발 가능합니다. 정우진은 아무 말 없이 김태수를 바라봤습니다. 5초, 10초, 15초. 김태수는 그 시선을 견뎠습니다.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 네. 앉으세요. 김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1번은 VIP석이었습니다. 그룹 회장, 부회장, 전무들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운전기사가 앉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저는 앉으라고요. 정우진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천천히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주변 임원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비서실장 한명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무 한 명이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정우진은 앞에 놓인 물 한 잔을 김태수에게 밀어줬습니다. 김태수는 그것을 받았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쳤어요?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몇 살 때부터요? 6살입니다. 정우진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6살? 그렇게 어릴 때부터? 네. 동네 교회에 오르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배웠어요? 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개인 레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시면서 레슨비를 대주셨습니다. 정우진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대학로에 작은 음악학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이셨어요. 실력이 정말 좋으셨죠. 그래서 예고에 갔고요. 네. 중학교 3학년 때 입시를 봤습니다. 경쟁률이 10대 1이었는데 운 좋게 합격했습니다. 운이 아니었겠죠. 김태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연습했어요. 예고에서는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선생님들도 좋으셨고 친구들도 다 음악을 사랑하는 애들이었어요. 3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은 김태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비친 조명이 흔들렸습니다. 대학은 못 갔습니다. 왜요? 고3 겨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정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 혼자 저와 동생 둘을 키워야 했어요. 제가 장남이었으니까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음악은 포기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담담하게 나왔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김태수는 여전히 물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도 없었어요. 3년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은 택시 운전을 배웠습니다. 돈을 더 벌 수 있었거든요.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회사로, 네, 2003년에 채용 공고를 받습니다. 전속 운전기사 모집. 급여가 택시보다 좋았고 무엇보다 안정적이었어요. 정우진은 김태수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김태수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정우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담담함 뒤에 숨겨진 것들을. 피아노는요? 그동안 한 번도 안 쳤어요? 쳤습니다. 어디서요? 집에 전자 피아노 하나 있습니다. 중고로 산 거예요. 밤에 혼자 있을 때 가끔 그렇게 쳤습니다. 자주요?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우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다른 건 없었어요? 하고 싶은 거. 김태수는 처음으로 정우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있었습니다. 뭔데요? 피아노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왜 안 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학원을 차릴 자본도 없었고 어디 취직을 하자니 경력도 학력도 부족했어요. 음대를 못 나왔으니까요. 지금은요? 김태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이젠 너무 늙었습니다. 58살이에요. 아직 젊은데요. 아닙니다. 손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졌어요. 오늘 연주도 솔직히 많이 긴장했습니다. 정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김태수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22년.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매일 아침 7시에 그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명절에도 생일에도 연말에도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은 한 번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꿈에 대해서도 과거에 대해서도 포기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 시간 동안 정우진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김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행사가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시 연회장 구석으로 갔습니다. 대기 직원들이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우진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비서실장 한명수가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축사 시간입니다. 정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김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네, 알겠습니다. 정우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50명의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우진은 준비된 원고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오늘 연주해 주신 김태수 씨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김태수를 찾았습니다. 그는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우진은 원고를 접었습니다. 더 이상 축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와인이 따라졌고 사람들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정우진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22년. 그 시간은 무엇이었을까? 행사가 오후 10시에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하고 다음에 보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정우진은 임원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눈 후 먼저 나왔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밖에는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십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다가오자 그는 뒷문을 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정우진은 평소처럼 뒷좌석에 탔습니다. 김태수는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갔습니다. 시동이 걸렸고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10시 넘은 서울의 밤거리였습니다. 강남대로는 여전히 차들로 붐볐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였고 사람들은 주말 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차는 강남대교를 건넜습니다. 한강이 어둠 속에서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리 위의 가로등이 물 위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정우진은 창밖을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 씨. 룸미러에 김태수의 눈이 보였습니다. 네, 회장님.
22년 동안 한 번도 말 안 했네요. 네. 왜요? 김태수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강변북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물어보지 않으셔서요. 정우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 일은 운전이었으니까요. 회장님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 그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강물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정우진은 휴대전화를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른 건 없었어요? 운전 말고 정말 하고 싶은 거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거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 네. 왜 안 했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김태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앞을 보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요. 정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이요? 네. 지금 26입니다. 어디 있어요?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과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이요. 피아노 전공입니다. 정우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피아노를요? 네. 그럼 아드님도 네. 저처럼 음악을 합니다. 차가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김태수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빨간 불빛이 차 안을 비췄습니다. 잘 치나요? 김태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보단 훨씬 잘 칩니다. 작년에 콩쿠르에서 2등을 했어요. 대단하네요. 네. 자랑스럽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학비는요? 예종이면 비쌀 텐데. 제가 됐습니다. 운전기사 일로.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습니다. 김태수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못 이룬 꿈을 아이가 이루고 있으니까 그걸로 됐습니다. 정우진은 뒷좌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도요? 피아노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하세요. 어떻게요? 학원을 차리든 어디 취직을 하든. 김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이젠 너무 늦었습니다. 왜요? 나이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 일에 익숙하다고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20분 후 성북구 안암동의 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정우진의 집이었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차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김태수는 시동을 껐습니다. 평소라면 정우진은 바로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뒷좌석에 앉은 채 앞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수 씨, 네, 회장님. 내일 아침 일찍 나갈 일 있어요. 몇 시에 나오시겠습니까? 6시요. 알겠습니다. 6시에 대기하겠습니다. 정우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11월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태수는 여전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우진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출발할 것이었습니다. 22년 동안 그래왔듯이 정우진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부인은 이미 잠들었을 것이었습니다. 정우진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22년 동안 김태수는 무엇을 생각하며 운전대를 잡았을까?
매일 아침 7시 그는 무슨 마음으로 이 집 앞에 왔을까? 운전하면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주차를 하면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피아노를 생각했을까? 포기한 꿈을 생각했을까? 음악을 생각했을까? 정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저녁의 연주가 떠올랐습니다. 월광 소나타, 그 슬프고 아름다운 선율, 그 음악에는 김태수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35년 전의 꿈, 포기해야 했던 것들, 견뎌야 했던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날들. 정우진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는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김태수? 너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우진은 검색어를 바꿨습니다. 김태수 피아노.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는 다시 검색어를 바꿨습니다. 김태수 서울예고 피아노 2000년대. 결과가 몇 개 나왔습니다. 정우진은 그 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 홈페이지였습니다. 졸업생 명단이었습니다. 1987년 졸업생 목록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태수, 피아노 전공, 졸업 연주회 최우수상. 정우진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최우수상, 그것은 그의 졸업생 중 가장 뛰어난 학생에게 주는 상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검색했습니다. 다른 기록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1987년 이후 김태수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우진은 브라우저를 닫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실장, 내일 아침 일찍 인사팀에 연락해서 김태수 기사 인사 기록 전부 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정우진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6시 정우진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씻고 옷을 입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그는 거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12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비서실장에게서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제목 김태수 기사 인사 기록. 정우진은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다운로드했습니다. PDF 파일이 열렸습니다. 성명 김태수, 생년월일 1967년 3월 15일, 입사일 2003년 3월 15일, 부서 경영지원본부 차량관리팀, 직급 운전기사, 학력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1987년, 경력 택시 운전 5년 1998-2003, 가족사항 배우자 사망 2010년 슬아 일남 김준서 1999년생. 정우진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근무 기록. 총 근무일수 8030일. 결근 0일. 지각 0회. 조퇴 0회. 포상 내역. 2010년 모범 사원상. 2018년 장기 근속 표창 15년. 특이사항 없음. 정우진은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22년. 결근 0일. 지각 0회.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우진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감이었고, 헌신이었고, 그리고 체념이었습니다. 정우진은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태수는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태수 씨. 정우진은 평소와 다르게 조수석으로 갔습니다. 김태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뒷좌석이. 오늘은 여기 앉을게요. 정우진은 조수석 문을 열고 탔습니다. 김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운전석으로 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서울은 조용했습니다. 도로에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은 김태수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손은 핸들을 10시 10분 방향으로 정확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앞을 향했고 자세는 바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태수 씨. 네, 회장님. 어젯밤에 인사 기록 봤어요. 김태수는 잠시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22년 동안 결근이 한 번도 없더군요. 그냥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각도 한 번도 없고요. 제 일이니까요. 차는 청계천을 따라 달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물 위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부인이 2010년에 돌아가셨다고요? 김태수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네. 무슨 일이었어요? 암이었습니다. 2년 정도 투병했습니다. 힘들었겠어요. 그땐 힘들었습니다. 정우진은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태수 씨. 네. 아드님. 준서 씨라고 했죠? 네. 김준서입니다. 올해 몇 살이에요? 26입니다. 예종 몇 학년이에요? 4학년입니다. 내년에 졸업합니다. 졸업하면요? 유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으로. 학비는요? 김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서 실력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겠네요.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김태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담겼습니다. 정우진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차가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일요일이었지만 정우진은 출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김태수는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주차구역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껐습니다. 김태수가 내려서 뒷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태수 씨. 네, 회장님. 정우진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태수를 봤습니다. 태수 씨, 사표 내세요. 김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조수석 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만두세요. 운전 말고 다른 거 하세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태수 씨는 운전기사가 아니에요. 피아니스트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35년 전에 포기한 거 다시 시작하세요. 김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정우진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로요. 괜찮지 않아요. 22년 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익숙합니다. 익숙하다고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태수 씨. 정우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22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봐서 당신이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김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저는 제 선택대로 살았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정말요?
김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우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태수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키는 비슷했습니다. 정우진은 김태수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태수 씨, 당신은 지난 22년 동안 나를 위해 일했어요. 이제는 당신을 위해 일하세요. 회장님, 사표 내세요. 이번 주 안으로. 정우진은 그렇게 말하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김태수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김태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났습니다. 김태수는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7시에 정우진의 집 앞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운전했고 여전히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정우진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조수석에 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우진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한 실장. 네, 회장님. 김태수 기사 불러주세요. 지금요? 네. 지금요. 30분 후 김태수가 정우진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김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정우진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63빌딩이 보였고 남산타워가 보였고 한강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김태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우진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 테이블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습니다. 사표는요? 아직 쓰지 못했습니다. 왜요? 김태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서로 맞잡혔습니다. 회장님, 네.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요? 이 일이요. 운전일. 22년 했으니까. 익숙하고 좋습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수 씨는 운전기사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운전기사입니다. 어젯밤 연주 봤어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피아니스트인지. 그건 과거 얘기입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도 칠 수 있잖아요. 회장님. 김태수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저는 35년 전에 선택했습니다. 음악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로. 그게 제 선택이었어요. 억지로 한 선택이잖아요. 그래도 제 선택입니다. 후회 안 해요? 김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후회.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매일 합니다. 정우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 핸들을 잡을 때, 신호를 기다릴 때,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음악을 계속했다면 어땠을까? 김태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미 58살이에요. 손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보다요? 무엇보다 두렵습니다. 뭐가요? 다시 시작하는 게요. 35년 만에 다시 음악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게.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뒤처져 있어요. 정우진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태수 씨. 네.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22년 동안 한 번도 관심 갖지 않아서? 당신이 누군지 물어보지 않아서?
김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정말요? 정말입니다. 회장님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함부로 대하신 적 없으세요. 항상 존중해 주셨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난 당신이 누군지 몰랐어요. 알아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있었어요. 정우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난 당신 옆에 22년 있었는데 당신이 누군지 몰랐어요.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포기했는지, 뭘 꿈꿨는지. 그게 부끄럽습니다. 김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수 씨, 난 당신을 운전기사로만 봤어요. 22년 동안 한 번도 그 너머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어요. 회장님, 미안합니다. 정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고개를 드세요. 미안합니다. 정말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타고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수 씨, 네. 사표는 안 내도 됩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대신 다른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이십니까? 정우진은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서류 한 부를 꺼냈습니다. 김태수에게 건넸습니다. 김태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우문화재단 음악교육사업 계획서. 이게 뭡니까? 우리 재단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거예요. 김태수는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여러 악기를 가르칠 겁니다. 악기도 무료로 제공하고요. 이걸 왜 제게? 원장을 맡아주세요. 김태수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경력도 없고 학력도 부족하고 실력은 있잖아요. 어젯밤 연주가 그걸 증명했어요. 하지만 태수 씨, 정우진이 김태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어요. 이제 그걸 하세요. 당신처럼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김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회장님, 생각해 보세요. 한 달만 생각해 보세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 중순,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김태수는 정우진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김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정우진은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김태수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표입니다. 정우진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네. 음악 교육 사업요? 네. 하겠습니다. 정우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확신하세요? 아닙니다. 김태수도 웃었습니다. 전혀 확신하지 못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회장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멈춰 있었어요.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내년 3월이면 어떨까요? 그때까지 준비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정우진은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태수 씨, 네, 회장님. 22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왜요? 22년 동안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덕분에 아들을 키울 수 있었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이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태수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가끔 회사에 들러주세요. 그리고 연주 한 곡씩 들려주고요. 김태수는 웃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수는 마지막으로 정우진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22년 동안 수없이 했던 것처럼 차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정우진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 네, 행복하세요. 회장님도요. 정우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태수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우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정우진이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김태수도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빨간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우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그의 어깨에 쌓였습니다. 8개월 후, 초가을이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작은 음악학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의 1층과 2층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소리음악학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층은 넓은 홀이었습니다. 벽면에는 음악가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베토벤, 쇼팽, 모차르트, 그리고 한국의 음악가들도 있었습니다. 안쪽에 방이 4개 있었습니다. 각 방마다 악기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2대, 바이올린 6대, 첼로 4대. 2층에는 작은 공연장이 있었습니다. 5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무대에는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모두 15명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들은 모두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악기를 배우고 싶었지만 학원비를 낼 수 없었던 아이들, 재능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아이들. 김태수는 그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기본부터 손가락 자세, 건반 위치, 음계, 그리고 점점 어려운 곡들로 아이들은 빠르게 배웠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그들을 보며 35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태수는 홀을 정리했습니다. 의자를 제자리에 놓고 악보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진이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김태수는 웃었습니다. 아직 적응이 안 됩니다. 원장님이라는 호칭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정우진은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홀을 둘러봤습니다. 좋네요. 아이들 많이 오나요? 네. 15명 있습니다. 더 받을 예정이고요. 잘 되는군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수 씨 실력 덕분이죠. 두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공연장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그랜드 피아노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업 끝났어요? 네. 그럼 한 곡 들려주실 수 있나요? 김태수는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 덮개를 열었습니다. 정우진은 객석 첫 번째 줄에 앉았습니다.
뭘 치실 건가요? 슈베르트 즉흥곡 3번이요. 좋아하시나요? 좋습니다. 김태수는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이 흘러나왔습니다. 밝고 경쾌한 선율이었습니다. 8개월 전 월광 소나타의 어두움과는 달랐습니다. 이 음악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태수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8개월 전에는 보지 못했던 미소였습니다. 정우진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음악이 그를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김태수는 손을 건반에서 떼었습니다. 정우진은 박수를 쳤습니다. 여전히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정우진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태워드릴게요. 됐어요. 전철 타고 가요. 아니요. 22년 동안 태워주셨잖아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보라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진의 차가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요즘 운전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직접 운전했습니다. 그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김태수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강변도로를 따라갔습니다. 한강이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김태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다리 위를 달리는 차들을 봤습니다. 강변공원을 걷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회장님, 네, 행복합니다. 정우진은 운전대를 잡은 채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라디오에서 피아노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차는 저녁 거리를 지나 계속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정우진은 옆을 봤습니다. 김태수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네. 후회 안 하세요? 22년을요. 김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우진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후회했습니다. 매일이요. 지금은요? 지금은 김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 시간도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22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22년 동안 당신 옆에 있었지만 당신을 몰랐던 것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저를 바꿨어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저도 감사합니다, 태수 씨.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음악만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차는 북한산 자락의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김태수의 집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작은 빌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기서 세워주세요. 어디요? 저 파란 빌라 앞이요. 차가 빌라 앞에 섰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 난간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회장님. 태수 씨도요. 내일 봐요. 내일요? 네.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수업 있죠? 아, 네. 있습니다. 그럼 구경 가도 될까요? 아이들 배우는 거 보고 싶어서요. 김태수는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럼 내일 2시에 갈게요.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김태수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빌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작았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부엌 하나. 그러나 깨끗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습니다. 한 사진에는 젊은 김태수와 여자, 그리고 아기가 있었습니다. 1999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들 준서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다른 사진에는 고등학생이 된 준서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015년 사진이었습니다. 김태수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안쪽 방으로 갔습니다. 방 한쪽에 전자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중고로 산 것이었습니다. 20년 된 모델이었지만 김태수는 그것을 아껴서 사용했습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건반 위에서 그는 지난 22년 동안 홀로 연주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연주를.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아이들 앞에서 칩니다. 사람들 앞에서 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줍니다. 김태수는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조용히 한 곡을 쳤습니다. 슈만의 트로이메라이였습니다. 꿈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음악이 작은 방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후 2시 정우진은 소리음악학원에 도착했습니다. 1층 홀에는 이미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5명, 초등학생 7명, 중학생 5명, 고등학생 3명. 김태수는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악보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 같이 연주해 볼 거예요. 각자 준비한 곡을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진은 조용히 뒤쪽에 앉았습니다. 김태수가 그를 보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지민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이었습니다. 간단한 곡이었지만 그녀는 정성껏 쳤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나왔습니다. 지민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은 현우였습니다. 그는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쳤습니다. 중간에 한 번 틀렸지만 다시 시작해서 끝까지 마쳤습니다. 김태수는 각 학생의 연주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조언을 했습니다. 손목에 힘을 빼세요. 페달은 조금 더 천천히.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10번째 학생이 연주를 마쳤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김태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준서야. 아버지. 김준서였습니다. 김태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정우진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우진입니다. 아버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회장님이시군요. 아버지한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한 거리요. 김태수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야? 수업 있는 거 알잖아. 그냥 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동생들한테 인사도 하고 싶고요. 김준서는 아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준서 씨도 한 곡 쳐주시겠어요?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저요? 네. 아이들한테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은데요. 김준서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 곡 쳐줘. 김준서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쇼팽의 녹턴 9번, 2번이었습니다. 첫 음부터 달랐습니다. 김준서의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기교도 훌륭했고 감정 표현도 섬세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안에 깊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정우진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태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5년 전 그는 이렇게 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보다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아들은 그가 꿈꿨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김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김태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세 사람은 2층 공연장에 남았습니다. 준서야, 요즘 어때? 학교는? 좋아요, 아버지. 다음 달에 졸업 연주회 있어요. 그래. 언제인데? 12월 15일이요. 토요일 저녁 7시. 꼭 갈게. 김준서는 정우진을 봤습니다. 회장님도 오시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요. 회장님도 그 일부시고요.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이죠. 꼭 가겠습니다. 김준서는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연습하러 가볼게요. 아버지, 다음 주에 봬요. 그래. 조심히 가. 김준서가 나간 후 김태수와 정우진은 무대 위의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훌륭한 아드님이네요. 네. 자랑스럽습니다. 태수 씨 닮았어요. 연주하는 모습이. 김태수는 웃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닮았어요.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밤 피아니스트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저도 몰랐겠죠. 당신이 누군지. 네. 그리고 저도 계속 운전만 했겠죠. 정우진은 김태수를 봤습니다. 그 일이 운명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공연장 안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무대 위에 피아노만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곡 더 들려주시겠어요?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곡으로 할까요? 태수 씨가 좋아하는 곡이요. 김태수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베토벤 월광 소나타였습니다. 8개월 전 호텔 연회장에서 쳤던 그 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8개월 전의 연주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포기, 후회, 체념. 그러나 지금의 연주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임, 감사, 희망. 같은 곡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음악이었습니다. 정우진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음악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지난 8개월을 떠올렸습니다. 김태수가 사표를 내던 날, 처음으로 악수를 나눴던 날, 음악학원 개원식 날, 그리고 오늘 음악이 끝났습니다. 정우진은 박수를 쳤습니다. 김태수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그렇게 들리나요? 네. 훨씬 더 평화로워요. 김태수는 웃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의 차가 길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회장님, 네, 저 다음 주에 작은 발표회를 열까 합니다. 아이들이요. 좋은데요. 언제요? 토요일 오후 3시요. 부모님들을 초대하려고요. 제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꼭 와주세요. 그럼 그때 봬요. 네. 안녕히 가세요, 회장님. 태수 씨도요. 정우진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태수는 인도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우진은 룸미러로 김태수를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우진도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가로등이 길을 밝혔습니다.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우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는 행복했습니다. 6개월 후 소리음악학원은 학생 수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피아노뿐 아니라 바이올린, 첼로 선생님도 2명 더 채용했습니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는 작은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부모님들과 지역 주민들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한 학기 동안 배운 곡을 연주했습니다. 정우진은 매번 참석했습니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아이들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부인과 함께 왔습니다. 김준서는 예술종합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독일 유학 제안을 받았지만 그는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학원에서 가르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태수는 반대했습니다. 내 꿈을 먼저 이뤄야지. 그러나 김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꿈이에요, 아버지. 아버지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요. 결국 김준서는 소리음악학원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학원 앞 벚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정우진은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잠깐 시간 돼요? 네, 회장님. 두 사람은 학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벚꽃이 머리 위에서 흩날렸습니다. 올해로 1년이네요. 벌써요? 빨리 지나갔어요. 김태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요.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바꾼 거예요. 회장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네, 가끔 생각해요. 22년이라는 시간이 무엇이었을까? 저도 그래요. 그리고 알겠더라고요. 그 시간은 준비 기간이었다고. 김태수는 정우진을 봤습니다. 준비요? 네. 당신이 진짜 자신을 찾기 위한 준비. 그리고 저도 진짜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우기 위한 준비. 김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덜 아깝네요. 22년이. 저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두 사람 주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땅에 쌓였습니다. 회장님, 네. 다음 주 토요일 특별 공연이 있어요. 어떤 공연이요? 준서와 제가 함께 연주하는 거예요. 사손 연주로. 아버지와 아들이요? 네.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요. 가족이 함께 음악하는 모습을요. 정우진은 웃었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무슨 곡 듣고 싶으세요? 정우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슈베르트 군대 행진곡이요. 밝고 경쾌한 곡이잖아요. 좋은 선택입니다. 그걸로 준비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학원 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아이가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서툴렀지만 열심히 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네, 행복합니다. 저도요, 태수 씨.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햇살이 두 사람을 비쳤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지만 몰랐던 두 사람. 이제는 서로를 아는 두 사람. 그들 옆으로 벚꽃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봄은 그렇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2년이라는 시간. 누군가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세월일 수 있지만 김태수 씨에게는 꿈을 잠시 접어둔 시간이었고 정우진 회장에게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58세에 다시 시작한 김태수 씨의 새로운 인생처럼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김태수 씨 같은 분이 계시지 않나요? 매일 함께 있지만 그분이 진짜 누구인지 물어본 적 없는 사람. 오늘 저녁 그분께 한번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어떠세요? 꿈꾸시는 게 있으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그 작은 질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행복하세요.